안녕하세요. 광주지방국세청입니다. 원천공제 의무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천공제 이론과 자주 묻는 질문 Q&A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즉 근로자는 대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은 상환기 기준 소득을 초과하고 퇴직소득 금액은 1천만 원 초과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이 발생할 때까지는 상환 의무가 자동 유예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으로 나뉘는데요.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 초과 시 대출 원리금의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상환하고, 자발적 상환은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 의사에 따라 수시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뺀 금액에서 20%나 25%를 곱한 것을 의무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학자금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 최소한의 소득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는 1,621만 원입니다. 오늘은 상환 방법 중 원천공제 방식에 의한 상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공제 제도란 채무자를 고용한 고용주, 원천공제 의무자가 채무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공제 대상자 즉 채무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과 연금소득자, 퇴직소득 금액이 1천만 원 초과자를 말합니다. 고용주가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초 원천공제 의무자용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용주는 원천공제 기간 동안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 미리 납부가 있습니다. 5월 초 채무자용 원천공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5월 말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50%인 절반을 분납하게 되면 6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통지 흐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공제 의무자 유무에 따라 나뉘는데,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으면 채무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원천공제 의무자가 있다면 5월에 채무자용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하고, 채무자가 미리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6월에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원천공제 통지서 서식을 봐볼까요? 앞장인 갑 서식입니다. 서식 갑에는 원천공제 의무자의 정보와 원천공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할 계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뒷장인 을 서식에는 원천공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연간 의무상환액, 총 원천공제해야 되는 기간과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이 변동된 경우는 어떨까요? 고용주가 없는 채무자에게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 이후 재취업, 이직 등으로 고용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 추가 통지가 됩니다. 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원천공제를 하면 됩니다. 원천공제 중단 통지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 원리금 전액에 납부했거나 원천공제 개시 후 연간 의무상환액 전액 및 잔액을 완납한 경우,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한 경우, 개인의 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 중단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고용주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원천공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원천공제 의무상환액을 신고하는 것을 상환금 명세서 신고라고 하는데요. 전자신고, 서면신고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인 icl.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는 ICL 홈페이지에서 신고 금액을 조회하여 CMS 이체 방식을 통한 전자납부 방법과 원천공제 통지서 하단에 납부할 계좌번호에 납부하는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주말 및 공휴일 이용 불가하며
납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상환금명세서 갑서식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기본정보와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인원과 금액 등의 명세와 납부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상환금명세서 을서식에는 실제 채무자별 원천공제한 금액과 원천공제한 날을 작성합니다. 공제액 및 공제일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 처리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환금명세서 서식 갑입니다. 상환금명세서 을서식입니다. 원천공제 통지금액과 다르게 원천공제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이 변동된 경우 사유코드를 그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공 해당 없음은 계속 근무 중인 채무자에 대해 당초 통지금액대로 원천공제한 경우에 사용하는 사유코드로 대부분 해당 없음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01 퇴직 코드로, 휴직한 경우에는 02 휴직 코드로, 전출한 경우에는 03 전출 코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급여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월 원천공제하지 못한 경우 공사 다음 달로 2월 사유코드로 작성합니다. 전달 원천공제하지 못하고 다음 달 2달치 이상의 금액을 원천공제한 경우 08 과다공제 코드로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새로 전입하여 원천공제 대상자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11번 전입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공제 납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환금 명세서 갑에 기재한 원천공제 합계인 신고금액과 납부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원천공제가 개시되는 7월에 7월 원천공제분들 7월에 납부하고 신고는 8월에 하는 경우 8월 납부분과 혼동될 수 있으니 7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경우 8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원천공제 대상자와 올해 원천공제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니 전년도 원천공제 대상자는 6월 말로 종료되고 올해 원천공제 대상자는 7월부터 개시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홈페이지에서 통지 내역을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icl.go.kr에 접속하여 공동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원천공제 의무자 탭에서 조회, 통지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통지 내역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공제 의무자 탭에서 신고,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상환금명세서 작성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급여의 지급연호를 확인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의무자 기본사항을 불러옵니다. 채무자별 상환 내역 작성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하단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원천공제 통지금액, 실제 원천공제한 금액을 확인, 입력 후 저장하여 상환금명세서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천공제일을 입력하여 줍니다. 일괄 입력이 가능하나 채무자별로 다를 경우 개별 입력을 합니다. 원천공제 금액과 사유코드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가 있는 경우 원천공제하지 않았을 때 원천공제 금액란에는 0원, 추가, 미공제 사유에는 01 퇴직 사유코드를 선택합니다. 인사이동, 합병 등으로 인한 신규 원천공제 의무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구분을 선택하고 전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입력 및 확인 후 사유코드를 11번 전입으로 입력합니다. 전월 원천공제하지 못하였거나 통지금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큰 경우 원천공제 금액을 납부한 금액으로 기재 후 사유코드를 08 과다공제로 입력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구분을 20일 퇴직소득으로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 및 확인 후 사유코드를 공공 해당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모두 작성되었으면 오류 검증을 클릭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 내역 확인 후 채무자별 상환 내역 작성 탭에서 수정 후 다시 오류 검증을 합니다.
오류 검증이 완료되면 상환금명세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공제 대상자 및 원천공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환금명세서 내역 조회 후 수정신고할 상환금명세서를 선택 후 하단의 수정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가 끝났다면 납부를 해야 하겠죠? 원천공제 의무자 탭에서 납부, 원천공제분 납부를 클릭합니다. 이체 방식의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상환금 명세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